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영장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앞서 노무제 한번 지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상승이 나오길 한번 기원을 해보고, 이 모습이 어제 썸네일에 등장했었던 롱간다 포에버랑 합쳐져서 좀 좋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까지 매매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일정이 하나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YOY 값, CPI YOY 값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2월 오브 2어로 봤었는데 2월 오버 2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년 대비해서 7월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게 컨센서스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슷할 수 있는지, 또는 정말 악재로 더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단기 관점들도 사실상 이게 8월 중순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이 날짜 전날에 8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8월 9일까지만 좀 유효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8월 10일까지 매매를 할 때는 이 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부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반등 관점, 5일선, 21선 관점, 거기서 지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유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변경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스닥 차트에서 지금 현재 한 7일 정도는 이런 양봉을 우상향이라고도 말을 하고 빅메로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7일 동안 뭐 한 거냐라는 시선을 받고 있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왔어야 됐지만 지금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그냥 차트적으로 해설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약세장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이 올려줬는데 비트코인은 안 따라온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없나요? 있죠. 근데 나스닥은 올려주는데 비트코인은 안 따라온다. 그냥 약세장에 빠졌다. 이 말은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올리고, 좀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나스닥이 조정이 없고 그냥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내용하고 다를 게 없죠. 나스닥은 올려치고 또 횡보하고 이런 차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달라진 점은 뭐냐? 4시간 봉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1선, 61선, 21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61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간섭이 발생을 했어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점칠 수가 없고, 마치 이런 관점은 이때랑 똑같이 5일선과 21선이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는 구간이 아니라 서로가 간섭을 가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좀 다를 바가 없는 게, 이 구간에서부터는 벌어지면서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암시를 했지만, 사실 지금 시간이 16시 36분 4시간 봉 캔들을 보게 되면은 위로 빔 형태를 나타내면서 또 이동평균선과 21선을 붙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확산이 됐다가 수렴이 되는데, 이 수렴 구간에서 확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자에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오늘 금요일 저녁까지 한번 보고 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추세를 가늠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크게 내려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냥 지금 캔들로만 판단을 하면은 이 5일선이 21선 밑에서 놀잖아요. 즉 추세는 아직 하향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게 되는 것은 속 시원하게 올려주는 그런 차트가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방향성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4시간 봉에서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크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자 좋은 관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4시간 봉상에서 상승분에 대한 68% 구간, 다시 62% 구간, 또 38% 구간에 맞춰서 매수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캔들이 얽혀 있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지우면, 자,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나타내고 있죠. 또 오늘의 상승도 좀 더불어서 마치 하락분이 좀 끝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딱 지금 현재. 그러면 다음 상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승 추세가 기울기가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하락 추세가 기울기가 꺾이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저희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이 줄어서 그 기회도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대로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관점은 계속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2K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20.7K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질문에 있었죠. 어제 영상 댓글에도 질문이 있었죠. 자, 임범준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성님은 너무 극대일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좀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하지만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 22K 이 1번에 대한 관점은 이동평균선이 깼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고점을 쉽게 못 넘겨주는 그런 캔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왼 어깨 오른 어깨에서 자 사람을 그려놓고 머리 어깨형이 될 수가 있다. 네, 여기서부터 왼 어깨를 체크를 하면은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승 추세로 보기는 힘들고 관점이 깨졌으니까 우리는 스탑로스로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캔들로서도 명확하게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고 헤드앤숄더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기점이 되는 것은 20.7K를 이탈을 했을 때요. 또 헤드앤숄더 외에 캔들의 저점을 깨게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상승분에 대한 저점을 깨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형성해 놓은 이 저점을 깨는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2번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 1번입니다. 이 스탑로스만 제외하고 본다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5일선이 21선을 타고 가는 이러한 흐름을 예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지만 사실상 좀 약간 깨고 흘러가게 된다면은 즉 지금의 5일선이 이런 식으로 21선조차 터치를 안 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하향 추세가 21선을 깨게 되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5일선이 조금 깨도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가격은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 한계점만 구분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현재는 캔들로만 봤을 때는 고점을 높여주고 지금 양봉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추세 전환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예요. 일봉 차트로 종가를 이렇게 내려준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4시간 봉을 보는 거고 우리가 4시간 봉상으로 이 5일선이 크게 올라가는 자리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이제 일봉상 흐름이 상승 전환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번 추세, 이번 좀 조정이 나올 때 382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정을 해놓았던 것은 200만 원대 618 구간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락분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분에는 그냥 절반 정도만 매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 저가 있죠. 저가를 이탈할 때 절반 정도를 매도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정대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저가를 한 번씩 터치를 해주면서 올리는 것도 매우 마음에 들고 사실 이 추세를 깨게 되더라도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은 전체 상승분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익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상승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서는 상승 관점을 꽤나 긴 기간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기준에서 그런 반대는 자칫하면 헤드앤숄더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왼 어깨가 낮다, 왼 어깨가 높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 지점 터치하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절반을 손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러면은 평균상은 어제 영상하고 다를 점이 없냐? 없어요. 추세가 저는 3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상승, 하락, 그리고 뭐 상승, 중립, 하락이라고 보잖아요. 이건 횡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 추세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즉 2가지가 뭐냐? 이거 화살표라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점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하고 역전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뭐냐? 상승으로 보고 있고 유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 뭐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역전의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추세가 역전이 된다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끝까지 내려가면은 이동평균선도 꺾이면서 이 지점에서 역전이 되는 거겠죠. 네,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은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8월 10일에 있는 CPI 값 발표 보면서 대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날마다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 관점이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상승 관점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때는 하락 관점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관섭되기 때문에 정말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구간인데 이게 날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있죠. 왜 뭐 블라블라블라 뭐 뉴스가 뭐 했다니 뭐 펠로시가 방문을 했다니 뭐 물론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비행기 격침을 당했으면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항상 영상 댓글에 기본 교육을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쯤 되면은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는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백고 선생님 방에 입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선물 트레이더 방에 입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방에 입장을 했던지 간에 해당하는 트레이더는 관점을 올려놓을 것이고 뭐 자기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좀 올려놓을 때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이거 이탈하면은 여기서 반등이 오는구나, 또 이거 두 개를 잡았구나, 여기는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손절 라인을 잡고 이 구간에서 숏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손절 라인은 23.8을 좀 크게 이탈을 했을 때구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리한 글만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텍스트를 올리기 전에 이 해당 트레이더는 차트를 보면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생각이란 걸 하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100을 생각을 하고 올린 거는 10을 올려요. 그리고 나머지 90은 어떻게 하냐, 즉 내 핵심 아이디어에서 이 부분은 올리고 이 계란으로 좀 표시가 된 것 같은데 흰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 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은 노른자를 표현을 하려면은 흰자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트레이더한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흰자에 대해서 100%를 설명을 못해요. 왜냐? 저도 100%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최대한 100%에 가깝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50밖에 표출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차트를 보셔야 돼요. 차트를, 이 사람이 이 날짜가 뭐 8월 3일이면은 23.5, 23.7, 23.8.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워놔야 돼요. 여기 지워놓고 이 사람이 올렸던 시간 있죠. 오후 7시면은 19시에 해당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숏관점으로 보고 생각을 해놨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2개만 스샷을 찍어서 올렸지만 이미 그 전에 좀 약간 자료들이 올라와 있을 거고 그로 인한 관점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캔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RSI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캔들은 무조건 보겠죠. 그리고 추세선도 무조건 보겠죠. 패턴을 이렇게 체크를 하려면 추세선을 그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RSI 보고 이 3개를 체크하고 엘리어트를 보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엘리어트는 안 보고 추세를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겹치고 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어트는 여기서 지울게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뭐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엘리어트로 갈 거야, 나는 제가 보는 것처럼 그냥 분할식으로 갈 거야, 시간 관계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 갈 거야,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거는 항상 배우고 오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 말씀드리다가 좀 깜빡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면은 이 방 그냥 계속 정주행을 하세요.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지만 이 관점을 어떻게 봤었는지는 기본 교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전의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계속 따라하시다 보면은 이 기본 과정은 마스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9월 달부터 출발을 하는 제 영상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겉핥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격만 보고 맞았구나 틀렸구나 하시면 안 되고, 틀렸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보고, 아니면 이 사람 스트레스를 안 받네? 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 관점들을 어떻게 가져갔을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이거 설명을 하다가 좀 꼬였는데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냥 기본은 다 통하고 거기서 뭐 어디로 빠지는지가 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내일부터는 주말이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은 좋은 휴가 가시고 아니라면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